두 번째 발제로는요, 국가대표 e스포츠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현주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분 시간을 딱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5분을 쓴 것 같아서 10분으로 간략하게 발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정책연구실에 있는 조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손흥민 교수님과 함께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 산업위원회에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과학원 원장님과 또 체육학회 회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승헌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해오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늦었다, 국제적으로 빨리 추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 과학실에서 연구하신 걸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하나를 추진하기로 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선도해서 나가는 또 추진력이 있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국가대표 e스포츠 그리고 e스포츠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e스포츠 정책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살펴보고 연구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 e스포츠의 지원을 어떻게 하냐에 좀 한정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사실 글로벌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향성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해외 e스포츠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e스포츠 지원 정책의 방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국가대표 e스포츠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10분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스포츠 지원 정책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저희 EU의 이제 유럽 연합의 어떤 거대한 정책 흐름을 보면 사실 유럽은 전체적으로 그런 비조로 방향성이 가기 때문에 좀 한 획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EU에서는 제가 이제 보고서를 찾아보면서 놀란 게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면밀히 이 판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결과나 성취나 골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U의 최신 보고서들을 보면 이 보고서가 이제 결과물인 거예요. 그간에 한 10년간 했던 결과물인데 EU 안에서도 보면은 문화교육위원회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e스포츠를 비디오 게임이라는 거와 같이 이렇게 명목을 나누면서 CCI라고 해서 Culture and Creative Industry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문화이면서도 뭔가 창의적으로 발행하는 산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EU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보고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에 있어서 이들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놀라운 게, 이들은 각 EU 국가들의 활동과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e스포츠나 비디오 게임의 시장을 보면 이들이 봤을 때 향후하는 인구의 수로는 EU가 적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 EU가 이거를 끌고 가지 못하지? 라는 사실은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시아가 한국이, 중국이 중심이 돼서 자본을 움직이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들도 주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EU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 방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관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건 비디오 게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게임류들과 e스포츠의 생태계, 이 안에 구성원들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이득을 만들고 어떻게 자원이 순환하는지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를 했던 게 e스포츠가 뭐 전통 스포츠냐 아니냐,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담론이 계속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그 논의는 굉장히 짧게 만들고 저희가 전략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방향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좀 늘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EU의 경우는 e스포츠와 스포츠를 정확하게 다르게 이제 보는 게 뭐 전통적인 스포츠냐 이 부분을 떠나서 e스포츠의 생태계 자체가 영향을 받는, 그리고 활동을 하는 주체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환경 자체가 전통 스포츠의 우리 뭐 협회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영향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법이라든지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e스포츠는 비디오 게임과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전통 스포츠의 담론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스포츠를 우리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IOC가 e스포츠 모먼트를 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유사한 가치, 인류로서 지켜야 되는 어떠한 기술적인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시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차별 방지, 팀워크, 리더십 이런 부분들의 가치 지향을 갖지 않은 어떠한 다른 영역으로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법제를 볼 때도 선수나 게임이나 팀이나 클럽 조직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영향력 하에서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사실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WHO에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e스포츠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 플레이어들이 가만히 보면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일, 삶이 사실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워크홀릭처럼 이렇게 계속 앉아서 게임을 하는 이런 식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이 e스포츠 자체가 젊은 층들의 이렇게 참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규범들을 만들어갈 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규칙들이나 틀을 만들어갈 때 이 관계 이해 당사자들은 선수와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산업 자체도 친환경, 저희가 뭐 스포츠도 이제 친환경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e스포츠계는 산업 자체도 친환경적이어야 되지만 여기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 친환경을 홍보하는 대사로도 중요하다. 왜냐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고 인구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듀얼로 환경에 대한 것은 좀 약간 영향력을 줘야 한다라는 역할을 주고 있고요. 또 e스포츠가 모든 국민의 남녀노소를 공헌하고 여가 활동 하나로 자립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지나치게 게임이다, 이거 뭐 폄하한다든지 뭐 이거를 이거 중독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발전해야 되는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왜곡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야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네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스포츠를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e스포츠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아주 큰 국제적인 뭐 경기장 말고는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EU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국민 여가기 때문에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증진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책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딱 뭐 저희가 엘리트면 엘리트, 생활이면 나누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국가들이 요즘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면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선수 한 명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회에 참여했다가 네덜란드 비자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받았던 비자가 선수 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이주를 하고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플레이어들하고 운동 선수들하고 같은 형태의 비자 발급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e스포츠가 그런 활용도가 인지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인지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은 없는데 각 주정부에서 보면 주정부도 국가가 막 나서서 하는 스포츠 정책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e스포츠를 위해서 60억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산업으로 증진시킬 만한 내지는 국민의 행복권을 위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여가로 증진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2024년 이제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각종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큰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전통 스포츠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풀뿌리부터 이제 클럽 중심으로 된 나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야당과 이렇게 약간 당색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겨냥하는 당은 이걸 적극 지원해야 된다. 내지는 보수층을 겨냥하는 당은 아직은 이제 정책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국가 차원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게임들을 금지시키는 등 약간 조금 다른 정책, 글로벌 변화와는 좀 다른 정책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글로벌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국가별로 상이한 내용들은 있지만 e스포츠라는 것이 생활 안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이제 국정목표를 하나하나 제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봐야지 찾을 수 있어요. 사회 영역에서 국정목표 3번 그리고 국정목표 안에서도 약속 10일 카테고리 한 4-5개 중에서 60번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에 저희 스포츠 정책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살펴보면 제일 마지막 단에 이제 국제 스포츠 경쟁력 위상률 제고, 글로벌 인재 양성과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 그리고 e스포츠 태권도 등 세계에서 여기서 이제 e스포츠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명시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간단하게 문장으로 나왔지만 e스포츠 국가대표 지원이라는 부분이 스포츠, 전통 스포츠와 같이 국가대표 차원에서는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똑같이 지원하겠다라는 걸 사실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과학팀이 굉장히 최첨단의 다른 많은 종목들이 가지지 못한 혜택을 사실은 지금 e스포츠가 국가대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세계에 사랑받는 국제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 종목으로서 e스포츠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 e스포츠 정책 지원의 방향이다 라는 부분이 여기 짧은 문장 안에 사실은 함축적으로 담겨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스포츠를 그러면 스포츠처럼 정책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스포츠 하이라키에 맞춰서 우리가 국제 스포츠위원회 그리고 국가별, 대륙별 이런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굉장히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아까 ISF가 있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그냥 국가연맹이 있고 그리고 OCA가 아시안 종목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OCA가 생각하는 아시안 게임을 생각하는 우리 지금의 e스포츠와 IOC가 이야기하는 버추얼 시리즈의 e스포츠는 같은 e스포츠로 묶이기에는 굉장히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e스포츠까지 게이머가 되는 것이 굉장히 극단이라면 버추얼 시리즈는 결국은 사람이 그것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경기의 결과로 나오는 걸 원하는 게 버추얼 시리즈의 지향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IOC는 전통 스포츠에 기반을 해서 사실은 올림픽 무브먼트가 인간의 신체를 증진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무브먼트다 보니까 그 가치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것을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기술적인 어떤 온라인 그런 게임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국가대표나 많은 종목에 관련해서 신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가는 것, IOC의 버추얼 시리즈를 따라가는 것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 거버넌스를 아까 전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국가종목단체 그리고 시도체육회들에서 이렇게 저희가 선수를 발굴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e스포츠 정책 거버넌스를 보시면 확연히 다른 게 있죠. 시도체육회에서 선수를 이렇게 발굴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프로 선수가 국가대표에 들어오는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프로 선수들이 저희가 축구대표팀에 있으면 프로 선수가 몇 명 들어오면 그 선수들 훈련 시간 맞추고 조율해서 국가대표로 내보내기 너무 힘든데 사실 e스포츠는 전 선수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국가대표 지원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정책을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이 굉장히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입해서 만들면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림이 좀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보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그냥 미시적인 레벨에서부터 거시적인 레벨까지의 뭐 관계성이 주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항저우 관련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다 뽑혔어요. 제가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원 방향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미 IOC도 e스포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벌추얼 시리즈로 가고 있고 e스포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e스포츠도 사실 그거의 한 종류로서 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e스포츠 종족으로서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은지, e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은지 브랜드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선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개념과 이 본질적인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리고 이것을 대중적으로 가장 잘 확산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라고 해야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시간을 많이 주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후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전략화라든지 국제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를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이런 발굴, 육성, 선수활동, 은퇴후 지원에서 저희 과학실과 정치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수가 아까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e스포츠에 특화된 굉장히 그 선수들의 특성 부분을 각 영역에서 잘 찾아내서 지원하는 관점이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선수 육성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코칭 스태프와 지도자 이런 것들이 저희 국가대표 지원은 전체 전통 종목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e스포츠는 분명히 여기에 민간 개발사도 있고 그 선수들을 또 관리하고 있는 각 스폰서십 회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역할은 뭔지 서로 해야 될 것은 뭔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스포츠 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e스포츠는 e스포츠만의 올림픽을 가져야 한다. 사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전통 스포츠와도 상이하고 IOC가 지향하는 벌추얼 시리즈와의 관계도 상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 종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쌓아왔던 어떤 축적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e스포츠 정책, 국가대표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맞춰주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요. 15분도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셨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